안녕하세요. 닥터류의 심리학 레시피 류리나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난번 영상에서 바로 다음 영상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박증 또는 특정 공포증 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ERP,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한국말로는 노출 반응 방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은 강박증 또는 특정 공포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법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 책을 기반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 책 자체가 이제 강박증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그 가족들 또는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을 아주 자세히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강박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적용하시고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책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제 영상이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가 분들을 만나서 치료받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강박증은 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할 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 또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내 신체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를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신과 치료, 이 약물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병원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 강박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강박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방법들을 적용하셔서 치료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를 만나셔서 약물 치료는 받으시지만 상담 치료는 함께 받기 힘드신 상황에 계신 분들 또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같이 이제 자가 치료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노출 기법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인지행동 치료 1편, 2편도 꼭 보시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시는 그 작업도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출인데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박, 사고, 이미지, 충동 등과 관련된 그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반응 방지. 바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강박적인 사고, 이미지, 충동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행동,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그러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불안을 없애는 강박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그러한 강박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내 몸으로 내 뇌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강박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이 강박적인 생각, 이미지, 충동들로 인해서 불안이 일어났는데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이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박 행동을 하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불안한 느낌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또 그 강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불안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습관화라는 건데요. 우리 몸은 어떤 자극에 노출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바로 그 자극에 무뎌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강박으로 인한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또는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불안을 계속 겪고 있으면 그 불안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내가 이 불안에 무뎌지고 또 결국은 이 불안이 감소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이제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우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너무 춥고 이제 온몸에 닭살이 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닭살 돋았던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수영에 집중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되죠. 바로 우리 몸이 이 차가운 온도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강박증에서 경험되어지는 불안도 계속 유지되지 않고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박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모든 물건을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약속 시간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나가려고 하면 너무나 불안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안을 그냥 느끼고 이 불안과 같이 있겠다. 그리고 이 불안에 대한 반응, 바로 책상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반응을 금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책상 정리뿐만 아니라 나의 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는 심호흡 같은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의 포인트는 이 불안을 줄이지 않고 내가 불안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여기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강박적인 생각과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도 내가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박 사고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그 물건들, 문의 손잡이 같은데 굉장히 치명적인 세균이 묻어 있어서 내가 문고리를 만지고서 바로 손을 씻지 않으면 내가 큰 병에 걸리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손을 잘 씻는 그 행동과는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네, 나는 며칠째 집에 혼자 있었고 내 문고리가 더러워질 일은 없었는데도 이 문고리를 만지면 내가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그 공포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불안감을 참고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처음에 손을 씻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참아내면 첫 번째, 그 불안이 증가하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불안 자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손을 씻지 않았는데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고리에 생명의 치명적인 그 세균이 묻어있고 그래서 나는 병에 걸릴 거라는 것이 정말 비현실적인 생각이 맞다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강박 행동을 하지 않는 반응 방지 단계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 행동을 조금 지연한다든지 또는 횟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잠그지 않아서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문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그 불안을 좀 참으시고 30분에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1시간에 한 번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루에 한 번씩만 밤에 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문을 확인하는 횟수를 줄여가시고 그 강박적인 행동을 조절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원리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도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지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강박 사고, 이미지, 충동들을 이제 적어주세요. 내가 실수로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아서 집에 불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서부터 퇴근 후에 집에 오는 길에 운전해서 오면서 내가 사람을 쳤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이러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박적인 생각, 이미지, 충동들을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강박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강박 행동을 적어주세요. 계속해서 가스레인지 불을 확인하는지 또는 그 퇴근길을 되돌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적어주세요. 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한 가지 강박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 강박 사고와 행동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리스트 중에서 한 가지 강박 사고, 이미지 또는 충동,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박 행동을 선택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적은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병에 걸릴 것 같다는 그 강박 사고와 그래서 손을 계속해서 씻는 강박 행동을 타겟으로 정했다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강박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불안, 공포, 두려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한 10가지 상황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샤워를 하지 않고 내 방에 들어오는 거, 또는 맨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 우체부가 손으로 배달한 그 편지를 우체통에서 내가 꺼내는 거, 또는 병원에 갔다 왔던 이웃의 옆을 지나가는 거와 같은 이러한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불안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 10가지 정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 각 상황에서 내가 느끼게 될 불안 지수를 0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100점은 내 불안과 괴로움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고요. 50점은 중간 정도의 불안, 괴로움, 0점은 불안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샤워를 하지 않고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은 100점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조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에요. 맨손으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은 60점, 병원에 다녀온 사람 옆을 지나가는 것은 20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그 10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해서 거기에 나를 노출시킬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꽤 높은 수준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선택해서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약 40에서 60점 사이의 그 상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타깃으로 정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도록 할 거예요. 자, 저희가 만들었던 리스트에서 약 60점에 해당했던 맨손으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 행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누르시는 게 너무 힘드시면 이 손톱의 끝으로 살짝 누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행동이, 그 상황이 나를 꽤 많이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불안과 괴로운 상황에서 이 힘든 감정들을 피하거나 또는 없애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 불안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거나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이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어요. 네, 물론 괴롭죠. 하지만 이 괴로움은 사실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하는 그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괴로움이에요. 바로 유익한 괴로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강박증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목표, 그 결과물을 생각하시면서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버티시다 보면 그 불안과 함께 머무시다 보면 이 불안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습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몸이 이 불안에 적응을 하고 그 괴로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시기 전까지는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참으셔야 되고요. 이 불안과 공포는 몇 분에서 또 몇 시간까지 지속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불안과 공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전에 그 전에 하시던 강박 행동을 다시 하신다면 여러분이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을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절대 딴 생각을 하시거나 이 불안감으로부터 무뎌지도록 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정감을 찾으셔도 안 됩니다. 이 노출 기법을 시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시작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옆에 조용히 가만히 계셔야 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안정시키거나 진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다시 그 강박 행동을 해야겠다면 옆에 있는 분께 말을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제 도와주겠다고 강박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시면 안 돼요. 물론 생명에 위협이 되는 또 위험한 그 강박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막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능한 한 어떠한 강박 행동도 이 속으로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는 식의 강박 행동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노출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 노출 시 여러분의 불안이 한 50% 줄어들었다면 습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잘하신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을 반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불안이 나중에 한 20 정도까지 줄어들면 이제 다음 상황으로 그보다 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 높은 수준의 불안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예에서는 샤워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안지수 10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불안 상황으로 가셔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로 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이제 여러분의 불안이 한 20 정도까지 내려가면 여러분이 많은 개선을 이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를 노출시키기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강박이 어떠한 무서운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노출시키는 것 또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렇게 노출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는 거죠.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그때 불안이 들지만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동일하게 그 불안과 머무르고 버티면서 불안이 줄어들 때까지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또 리스트를 한 가지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내가 나의 불안을 줄여주는 그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내가 그 생각을 얼마나 믿는지 0에서 100점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0점은 전혀 믿지 않는 것이고요. 25점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조심할 거야 라는 거고요. 50점은 어느 정도 믿는다. 75점은 그것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100점은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 예를 들어 강박 행동으로 속으로 계속 주문을 외우시는 분의 경우 내가 이렇게 속으로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오늘 밤에 사고가 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생각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점수대를 바탕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만약 이때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면 즉 내가 이것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믿고 있다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나의 생각과 신념을 수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신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인지행동치료 1, 2편에 설명드린 인지 재구조화가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그 영상들에서는 강박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벌어질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계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보시고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그 신념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노출 반응 방지 기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노출 반응 방지 기법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를 다 따라서 해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짧게 요약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박증 증상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를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중간 끊어가시면서 그 구체적인 활동들을 따라 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반복해서 하시면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